GM의 전기차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소형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늘리겠다. 그리고 그동안 철수했던 해외 글로벌 시장으로 더 세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뭔가 좀 그들의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스 최영석입니다. GM이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수익성 회복 사업 구조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전기차 수익성을 개선하고 판매를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큰 틀에서 전기차 수익성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사업 구조를 재검토하겠다라고 GM의 CEO 메리 바런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건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출고 모델보다는 수익성이 더 높은 다양한 재설계된 SUV를 내놓겠다. 이건 당장의 수익이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미국 메이커들에게 SUV하고 픽업 트럭은 달러박스입니다. 이것을 당장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전반적인 비용 기준과 자본 효율성을 중점 두겠다.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제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실적을 향상시키겠다. 사실 GM은 이외에 그 쉐보레, 뷰익, GMC, 캐딜락 4개 브랜드가 있는데 뷰익은 거의 중국 브랜드화돼 있죠. 캐딜락도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힘입어서 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존재감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쉐보레는 소형 SUV, 중소형 SUV, 물론 실버라드 같은 대형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만 그 중심이고 GMC는 픽업 트럭 중심이고 대형 차를 위주로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20세기에 생각했던 GM과는 전혀 다른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뷰익이 중국에서 활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이 점차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한때 300만 대까지 팔았다가 지금은 200만 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이건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죠. 425만 대에서 324만 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대부분의 글로벌 플레이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지금 전통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과거에 1000만 대 시대는 꿈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뭐 아시안 시장을 노리고 인도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그 시장이 그렇게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는 경제 성장률이 8%가 되고 이 자동차 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8%밖에 인구 대비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재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인도의 시장 특성상 그렇게 속도가 빠를 수는 없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아시안 시장은 연간 판매 대수가 10개국 합해서 335만 대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1천만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자동차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그 니켈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지금 몰려들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GM도 그들의 실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서 실적 향상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GM의 3분기 실적을 잠깐 짚어보면 순이익은 30억 달러, 매출은 487억 달러. 전년 대비 순이익은 약간 줄었고 매출액은 약간 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큰 차가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쉐보레 볼트가 작년 말에 단종된 그 기존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었던 쉐보레 볼트 EV가 단종되면서 이제 생긴 일인데 3분기 전기차 판매는 대신에 60% 증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이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됐죠. 3만 2천 대 수준인데 그 판매 증가는 주로 쉐보레 전기차가 주도했습니다.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이 11% 증가했는데 GM의 시장 점유율은 7%에서 10% 올라가서 현대하고 포드를 제치고 테슬라 다음으로 2위입니다. 2위라고 하더라도 테슬라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기차 판매가 그들의 포트폴리오 증가와 함께 확대와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147만 대. 이게 제대로 그대로 이제 이어진다면은 작년보다는 전체 판매 대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판매 대수 628만 대였으니까 이게 단순 계산으로 연율, 미국에서 주로 말하는 이 추세대로 간다면 미국 시장 GM의 전 세계 연간 판매 대수는 800만 대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 2분 판매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만은요. 어쨌든 북미 지역 판매는 증가하는데 대신 중국 시장이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같은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그렇게 뚜렷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GM이 이번에 강조한 것은 소형 전기차를 사업 방향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수익성 개선을 하겠다. 주로 이제 미국에서 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은 대형차죠. 근데 대형 전기차에서 소형 전기차로 수익을 전략을 수정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수익성 회복과 사업 구조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지금 것인데 이게 사실 그 배경에는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과의 협력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하고 배터리 기술을 통해서 그들의 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건데 이것이 GM과 현대자동차가 서로 그 이익이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로 지금 당장에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GM이 지금 느낀 것은 이제 그동안 그 포드의 짐 팔리가 말했듯이 지금처럼 대형차만 판매하다가는 북미 브랜드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의 말답게 GM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다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GM은 여러 시장에서 철수를 했죠. 이 소형차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소형 전기차의 포트폴리오를 늘리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터리 비용을 절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격을 낮춘다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들이 고집했던 얼티움 배터리 전략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티움 플랫폼, 차체 플랫폼은 그대로, 전기차 플랫폼은 그대로인데 배터리를 하나로 뭉쳐서 얼티움 플랫폼을 하는 것은 폐기했습니다. GM은 세 가지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티움 차체 플랫폼, 얼티움 배터리 플랫폼, 얼티파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얼티움 배터리 플랫폼은 폐기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더불어서 소형차를 만들어서 글로벌 시장 공략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북미 모델로만 남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드렸던 얼티움 배터리를 폐기하고 공급성은 다양하겠다고 이런 전략인데 핵심은 가격 경쟁력이고 더 이제 주목을 끄는 LF 배터리 채택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출시할 쉐보레 볼트 EV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전용 전기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베이스로 한 쉐보레 볼트 EV에 LF 배터리를 탑재해서 가격 정제를 확보하겠다. EV는 이 쉐보레 볼트 EV는 작년에 전체 판매가 6만 2천 대. 그러니까 GM 전기차 판매의 82%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말에 단종되면서 올해 GM 전기차 판매가 크게 떨어졌었는데 그게 다시 내년에 출시되게 되면 GM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올해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또 전개될 가능성이 있죠. 그 배경은 또 원가 절감. 그러니까 GM, 포드는 여전히 그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회사라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회사인데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고는 그들의 전략을 쉽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브 배터리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에 출시될 쉐보레 볼트 EV 가격을 3만 달러 미만으로 낮춰서 대중화 전략을 촉진하겠다는 건데 미국에서 전기차 평균 가격이 4만 달러가 넘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3만 달러로 내려가면은 이 대중화 판매는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류에서 LG 엔솔들 비롯해서 한국의 3사는 물론이고 중국의 CATL 등 다양한 배터리 회사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LF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위험 분산을 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게 현대차 그룹과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떠오르는데 이로써 이제 GM의 전기차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에 혼다는 그 현대하고 전기차 공동 개발 계획을 중단했었죠. 그리고 한두 개 차가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혼다 프롤로그가 대표적인 건데 혼다 프롤로그가 GM의 플랫폼을 가지고 잘 만드는 차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중단됐습니다만 차는 나왔어요. 근데 이걸 중단했고 현대차하고 전략적 대응을 통해서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기술 등 이 분야에서의 뭔가 시너지를 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회사가 앞으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점차 하나씩 하나씩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GM하고 달리 지금 이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우선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는 굉장히 증가했었어요. 보조금 때문에. 근데 올해 들어서 전기차 판매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그래서 유럽 배터리 회사들까지도 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9월달 판매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가솔린 차를 제치고 전체 파워트레인별 판매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저 GM 중국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것 같은 양상입니다.
물론 유럽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당장의 가솔린 차나 디젤 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기적인 과도기적인 차를 지금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앞으로 현실적 대안으로 당분간은 인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독일 슐츠 총리가 중국과의 전기차 경쟁에 분명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게 그 과거에도 한국차하고 일본차하고 싸웠을 때 충분히 그들의 경쟁을 확보했고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충분히 중국에서 중국의 저가차에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결국 이제 독일 말씀드렸듯이 독일 프리미엄 3사들이 주로 고가 모델들의 라인업이 포트폴리오가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형차, 전기차 모델을 내놓음에 따라서 시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미국보다는 좀 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독일, 폭스바겐 등 유럽 메이커들이 상당히 그 존재감을 보였었죠. 판매 대수가 적었을 때요. 근데 이제 판매 대수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양산 브랜드들이 하나씩 둘씩 그들의 그동안의 어려움을 짜냈던 그런 어려움들 바탕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전기차 전환이 세계 경제에 영향이 클 것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은 투자하고 생산, 무역, 고용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쳐서 세계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까지 그 자동차 산업 구조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뀔 것이다. 물론 그 속에서도 중국의 생산과 수출 우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는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이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유럽 경제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점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상황에 얽혀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론 머스크 리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리스크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또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테슬라 판매 실적은 사상 최고치 경신 중이다. 이제 수치를 한번 찾아봤더니 2024년 3분기, 올해 3분기에 46만 대를 팔았어요. 6만여 대. 근데 작년 4분기에 48만여 대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올해 3분기 누계 판매도 199만 대 좀 넘어서 작년 3분기까지 누계 132만 대보다 약 3만 대가 적습니다. 사상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그가 데이터를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밑에서 보고를 잘못했는지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더불어서 가장 실망을 주었던 그런 발언이 최근에 트럼프의 선거 현장에 가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100만 달러 지급하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미국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그가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냥 지지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 기후 재앙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양한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로 처음에 그가 포스트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 중립을 주장했던 그가 전혀 반대적 성향을 가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몇 주 전부터 트럼프가 대부분 당선될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무슨 요새 아슬아슬하다고 그러는데 선거 인단수, 물론 아마 힐러리 클린턴 때가 그랬듯이 총 투표수는 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선거인단 수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 것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행동은 여전히 저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인 거로 비춰집니다.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전기차 판매가 테슬라 판매가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고 아무리 그가 로봇과 AI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주가를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가 긍정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은 전체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이거 소비자들의 이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예민하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한국의 소비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런 것이 전기차 전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GM이
그들의 전략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8년 동안 메리바라가 CEO를 맡은 이후로 지금 10년 넘었어요. 그동안 10년 됐나? 10년째인가요? 그동안 그가 또 행해온 구조 조정을 끝내고 이제는 새롭게 그들의 전략을 바꿔서 소형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늘리겠다. 그리고 그동안 철수했던 해외 글로벌 시장으로 더 세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서 혼자서는 어려워서 현대차 그룹과 제휴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지금 최근에 드러난 GM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지금 나타난 상황에서만큼은 GM의 상황이 이제는 뭔가 좀 그들의 생각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